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저는 한중일에서 음악 관련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리뷰하는 것은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제 채널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하고 제가 다양한 음악 관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견해를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같이. 제가 저번 주에 아이루짱과 검은 양 리뷰를 찍었는데 그거 편집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히라테 뮤비가 새로 나왔네요. 이게 이제 둘도 없는 세계? 노래는 한참 전에 공개되었는데 뮤비가 안 나와서 안 만들려는 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일단 뮤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댄스의 이유보다 이 노래가 좋은데 아마 댄스의 이유를 더 좋아하는 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제가 이 노래가 좋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은 히라테가 진짜로 웃고 있다. 이제 케야키자카 때 세카이 때까지는 그리고 그 카케나이 케야키 때 카케나이 그 초반에는 좀 이제 진짜로 웃고 그랬었죠. 근데 점점 이제 고독해지면서 바람에 휘날려도 때는 저는 좀 그냥 캐릭터로 웃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 때는 이제 히라테가 진짜로 웃고 있는 느낌. 그 히라테가 그 케야키자카 하면서도 유일하게 약간 진심으로 본인의 모습을 많이 드러냈던 게 그 라디오 그 촬영 현장에서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나고 그리고 저는 가사 내용. 이게 가사 내용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치 그냥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라테가 자신의 예전 모습을 그리워하는 팬들에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 떠나간 팬들, 자신의 예전 모습을 그리워하는 팬들과 본인이 헤어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히라테의 이야기가 충분히 수긍이 가요. 먼저 이제 히라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제가 제 채널에서 히라테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고 검은 양 리뷰에서도 이미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짧게 해볼게요. 일단 간단히 말해서 이제 케야키자카 46이라는 팀은 4648 4단이라고 해야겠죠. 그 중에서도 프로듀서인 아키모토 야스시님이 가장 이상향이었던 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장형 아이돌의 최종 종착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장형 아이돌이 이제 트레이닝을 받지 않고 마치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 우리들 모습처럼 모든 게 서툰 상태에서 그 사회에 적응을 해나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팀들인데 그 특성 때문에 이 친구들이 막 팝 음악을 하거나 20대 이상의 막 멋있고 섹시하고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춤을 추는 게 좀 맞지가 않죠. 어울리지가 않죠. 이 친구들은 서툴고 되게 어릴 때 그 학생인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오디션 방송을 리뷰할 때 되게 어린 친구들 나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데 어울리지가 않는다. 이미 외형이 어린데 막 성인들을 흉내내고 가사를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섹시한 척하고 멋있는 척 하려고 하면은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봤을 때 공감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친구들은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얘기, 그 나이 때 진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고민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실제로 케야키자카 같은 노래를 다른 팀들이 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 게 되게 도박이에요. 왜냐면은 그것을 이런 멤버들이 소화하기도 힘들고 그런 노래를 냈을 때 시장이 그거를 공감해 줄지도 의문인데 이 케야키자카는 그게 성공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케야키자카의 성공과 그것을 이제 구현해냈던 히라테 유리나가 굉장히 이제 이례적이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일본에서 우타이테 시장에서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얘기들을 많이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우타이테 가수들이 더 공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있는데 케야키자카는 그것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게 우타이테는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자신의 실제 얘기를 해서 공감을 얻어가는 내용이죠. 근데 이 케야키자카는 실제로 안 그랬던 친구들이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그러니까 반대인 거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컨셉이었다. 앞으로 이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히라테가 어떤 멤버였냐면, 제가 이해하는 히라테는 이제 다른 멤버들은 이런 곡과 컨셉과 댄스를 받으면 뭐 가사를 숙지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다른 멤버들이 뭐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고 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히라테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사 내용을 하려면 흉내내고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이 또래들이 그 실제로 이런 문제를 겪는 또래들이 공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히라테는 실제로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요, 전. 그러니까 히라테가 그 멤버들이나 주변의 평가를 보면 굉장히 섬세한 친구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순간 그것을 캐치해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관계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을 해줬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많은 좋은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걸 성공시키지 못해요. 왜냐면은 안 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이런 컨셉이 있고 이러면 좋다고 생각해도 이 어린 학생들이 그걸 이해하거나 실제로 그걸 믿고 거기에 올인해보지를 않죠. 그게 어렵죠. 근데 히라테는 예를 들어 본인이 캐치했으면 대단한 거고 누가 알려줬다고 해도 대단한 게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이해하고 본인이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냈죠. 그러니까 그게 히라테의 특별한 점이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일본에서도 유행했던 적이 있고 한국에서도 이게 한국에서는 순간을 즐겨라 라는 뜻으로 좀 욜로족과 연관돼서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은 더 깊은 얘기예요. 이게 정확히는 순간에 몰입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몰입해서 다른 것이 생각이 안 나게끔 순간순간 지금 하고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라라는 얘기인데요. 한국에 은교라는 책이 있어요. 영화화도 된. 이게 70대 그 시인과 여고생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둘은 정서적으로는 사랑을 하는데 이 여고생이 시인의 문화생이었던 20대 남자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 여고생인 은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고생이 왜 관계를 가지냐면 외롭기 때문이야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소리야 이러고 지나갈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사거든요. 왜 외로워서 관계를 가지냐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이런 성, 술, 마약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들은 그 순간에 강렬하게 몰입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이라는 것은 이거에 다른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우리가 마치 뭐 그런 관계를 가지거나 술을 엄청 많이 마시거나 뭐 저는 안 해봤지만 마약을 하면 뭐 그렇다고들 하죠. 그 현실에서 따분하거나 지루하거나 아니면 뭔가 고통이 있고 잊고 싶어. 그래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지 현실에선. 그러다 보면 뭐 TV를 보고 뭐 유튜브 보고 이러는데 점점 몰입도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빠지는 게 그런 거예요. 일단은 굉장히 강렬하니까 그것도 뭐 점차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여고생인 은교가 본인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 때 선택했던 게 관계고 그 관계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할 수 없으니 그냥 20대 문화생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히라테를 보고 저는 그 카르페 디엠을 떠올렸어요. 이 친구는 완벽히 몰입을 했다. 그러니까 히라테는 때로는 막 춤을 진짜 엄청 대충 추기도 했고 엄청 열정적이게 추기도 했고 어느 때는 원래 춤이 아닌 춤을 추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그 언제였죠? 2016이었는지 19였는지 어쨌든 그 본인 그 연말 공연 때 유리를 깨라라는 춤을 출 때 원래 예정돼 있지 않는 춤을 히라테 혼자 막 뛰쳐나가면서 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히라테가 그 순간순간에 완벽히 몰입을 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 본인이 하기 싫으면은 춤을 제대로 추지 않고 또 하고 싶을 땐 죽을 만큼 추고 또 지금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어서 이때 이런 춤을 하고 싶으면 그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춤이 아니었어도. 히라테가 그 홍백에서 불협화음을 추고 실신한 적이 있는데 그때 팬들이 뭐 난리가 났어요. 이 불협화음이 엄청 힘든 춤인데 뭐 하루에 2번을 시켜서 쓰러졌다는데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불협화음이 일단 그렇게 어려운 춤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춤도 하루에 2번 춘다고 실신하게끔 어려운 춤은 없어요. 이 친구들이 그러면은 뭐 하루에 1번씩만 연습을 하겠어요? 불협화음 홍백에서 춘다고 하루에 몇십 번 연습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히라테는 실신을 했냐?
그러니까 그 한 곡을 출 때, 무대에서 그 불협화 한 번을 출 때 히라테는 완벽히 몰입하기 때문에 죽을 만큼 몰입하고 그것이 끝나면은 실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히라테 유리나를 보면서 뭐 일본 가수로 치면 오자키 유타카님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오자키 유타카님도 그랬거든요. 제가 봤을 땐 노래를 보면은 부를 때마다 죽을 듯이 불러요. 엄청나게 몰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자키 유타카님이 뭐 가창력이 엄청 뛰어난 가수는 아니지만 노래를 평가할 수 없는 사람이죠. 노래를 엄청 잘하는 거죠. 다른 가창력이 엄청 뛰어난 가수가 그 노래를 더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완벽히 몰입을 하니까. 우리들이 이제 되게 연기를 잘하는 영화 배우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영화를 찍는 그 내내 몇 개월 동안 그 완벽히 배역에 몰입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도 되게 힘들어하기도 하고 실제로 사랑을 했던 그 상대 배우와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특히 그 유아인 같은 배우분들이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유아인 그 배우는 영화를 찍는 도중에 뭐 다른 촬영 같은 걸 하면 좀 이상하죠, 행동이. 뭐 인터뷰도 좀 이상할 때도 있고. 근데 영화를 찍으면 그 몇 개월, 뭐 길어야 뭐 1년 그동안 그렇게 사는 건데, 히라테는 그 몰입하고 몇 년 활동 동안 몇 년간 아주 긴 영화를 찍은 거예요. 그렇게 완벽히 몰입하면서 몇 년을. 그러니까 히라테가 지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케야키 그 마지막 다큐, 그리고 이후에 나왔던 히라테 유리나가 활동해서 이런저런 그 행동을 했다는 기사들을 보고 히라테 유리나를 좀 비난하거나 실망하는 팬들도 있는데, 전 그런 행동들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히라테가 굉장히 어린 아이였고 그 어린 아이가 그렇게 완벽히 순간에 몰입해서 살면은 주변에서 봤을 때는 이상하고 되게 불편하고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서투른 행동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 행동들을 주변에서 이제 지켜봐주고 감싸준 관계자들과 그 멤버들에게 좀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그게 뭐 오냐오냐 그냥 히라테를 해준 게 아니라, 히라테가 뭐 되게 중요한 멤버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곁에서 보고 이해하고 감싸준 것이 아닌가. 물론 그 비슷한 나이에 그 멤버들은 완벽히 히라테를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전 그것 자체도 고마운 행동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노래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번 노래는 이 가사 내용이 뭐 그 시절 히라테를 잊지 못하는 팬들에게 이제 그 사람은 떠났고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히라테는 이제 다시는 그 케야키 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전력을 다해서 몰입을 했고 이제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히라테 신곡에 계속 예전 같은 모습을 뭐 기대하고 뭐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을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히라테는 이 노래에서 뭐 상대편이 떠났고, 그러니까 팬들이 떠났고, 그렇지만 본인은 조금도 슬피지 않아요. 그리고 시종일관 상대방들이 떠나서 그립고 뭐 다시 만나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시종일관 웃고 있죠, 계속.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한계가 있다는 것,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런 전개에 실망하고 있지, 이렇게 팬들한테 본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평범해지는 전개에 대해 실망하고 있지만 아니야, 난 웃고 있어. 왜 마음대로 계속 예전 히라테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있냐고 말을 하고, 뭐 후회를 해도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 모습은 신기루라고 표현하고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 히라테라는 사람은 지금 히라테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이제 그 사람은 없다. 계속 그 당시 히라테의 모습을 지금 히라테에게 요구하면 안 된다. 그 당시 케야키자카 당시의 히라테 같은 고독함과 그 기쁨을 요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노래는 굉장히 대중적이고 좀 가벼운 선율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것 자체도 좀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뭐 히야키자카 때 노래처럼 되게 깊고 무거운 느낌을 기대한 팬들한테 굉장히 실망할 정도로 너무 가벼운 사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계속 히라테가 웃죠. 지금 모습이 좋다는 식으로. 그리고 뮤비 안에서 지금 아까 봤는데 옆에서 이제 풍선 부부 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히라테가 딱 치고 막 컴퓨터가 폭발하고, 그거 자체가 이제 주변에서 막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컴퓨터에서 사람들이 막 그 히라테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런 얘기 자체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춤은 점점 히라테가 성숙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노래 전체적인 형식과 이제 퍼포먼스 형식도 댄스의 이유랑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마지막에 이제 달려나가서 한 줄로 늘어져서 추는 장면은 저는 약간 마이클 잭슨도 연상이 되고, 역시 무대 퍼포먼스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게 느껴지고요. 요번에 뮤비의 의상이 굉장히 이쁘고, 히라티 유리나가 뭐 발성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보컬도 진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에 맞춰서 이제 디렉팅, 소화 능력이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 계속 말하지만 어쨌든 히라테가 좀 발성도 공부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자, 이제 노래 마무리인데요. 마지막에 끝마치는 가사가 저한테는 좀 위안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아, 고독의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마치는데요. 사실 그 고독의 세계가 케야키 자카 때 히라테의 세계라고 하면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했고, 저같이 생각하는 팬들은 당시 히라테를 생각하면 아직도 되게 가슴이 아픈데, 그래도 히라테는 그 고독의 세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라고 말을 해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히라테가 이렇게 웃으면서 나쁘지 않았다고 말하니까 그걸로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히라테의 20살, 저는 굉장히 축하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2022년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겠고요.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